백성들도 나라를 버리려고 했다. 왜 백성들은 왜군을 도왔나? 실록에 따르면 왜란 초기만 해도 일반 백성들은 왜군을 반기는 분위기였다 한다. 가혹한 봉건적 수탈에 시달리던 백성들의 경우 딱히 일본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조선 왕조를 미워해 왜군의 침입을 오히려 환영하기도 했던 것이다. 임진왜란 초반 불과 보름 만에 왜군이 한양에 다다를 수 있었던 것은 한편으로 조선 민중들이 왜군들에게 별다른 방해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주된 이유는 왜군의 력과 전술에 있었지만 어쨌든 왜군은 전쟁 초기에 백성들로부터 박대를 받지는 않았다. 왜군은 승자의 여유로서 조선 백성들에게 인심을 베풀었다. 당시 평범한 선비 오희문이 남긴 쇠미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다. 왜군이 쳐들어왔는데 아랫 것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오히려 왜군을 환영해 주어서 걱정이다. 당시 왜군은 동네마다 양식을 나눠주며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 있었다. 사정이 이랬으니 평소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 착취나 일삼는 양반 임내들 편에 설 상민들은 아무도 없었다. 아예 대놓고 왜군에 가담한 조선 백성들도 굉장히 많았으니 당시 선조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다. 지금 왜군의 절반이 조선 백성이라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 다만 이런 모습들은 전쟁 초반에만 한정되었다. 초반에 승세가 뒤집히고 수세에 몰리면서 왜군은 여유가 없어졌고 어쩔 수 없이 일본 본토에서 하던 대로 땅에서 세금을 걷게 되는데 일본에서의 세금은 수확량의 50%였다. 참고로 조선은 명목상으로는 5%. 그러니 백성들이 난리가 났다. 다만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당시 백성들에게 민족주의나 애국심 따위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사실 민족주의는 20세기 이후에나 나타나는 근대적 산물이다. 조선이라는 신문제 사회를 좋아할 건덕지가 당최 없었던 것이다. 포로 중 상당수는 자진해서 일본으로 갔다. 임진왜란이 끝날 무렵 일본은 수많은 조선인 포로들을 끌고 돌아갔다. 그 숫자는 대략 6만에서 10만 정도로 추정된다. 당시에는 인구가 곧 국력이었기 때문에 데려간 일반 백성은 물론이고 전문 기술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도공, 의원, 화공, 악공, 목공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었다. 임란 당시 필압된 강황이 쓴 간양록에 보면 다음과 같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적선 6, 700척의 사람들이 꽉 차 있고 각 배에는 조선인과의 외병들이 반씩 있었다. 고향을 떠나는 조선인들의 울음소리가 산과 바다를 울릴 정도였다. 하지만 이들 전부가 강제로 끌려갔던 건 아니었다. 상당수는 자진해서 일본군을 따라갔기 때문이다. 어째서였을까? 이유는 이랬다. 전쟁 중에 일본군은 남해안의 성을 여러 개 쌓았는데 이 축성 작업에 동원되었던 조선인들은 무려 10만 명에 가까웠다. 그런데 당시 동원된 조선인들 사이에는 이런 생각들이 만연했다. 이를 어쩐다냐. 전쟁이 끝나면 양반님네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그러게 말이다. 참말로 걱정이구마잉. 분명 외놈들 도와줬다고 양반들이 우리 목을 베려 할 텐데. 우리도 외놈들 따라서 가면 안 될란가? 때문에 당시 조선인 부역자들 중 상당수가 자진해서 일본군을 따라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여기에는 일본군의 부역자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일본군으로 편입된 사람들까지도 많았다. 이들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조선 땅에 무사히 발붙이고 살기가 불안했다. 에잇, 이왕 이렇게 된 거 싫어도 외놈들 따라가야겠지? 총을 겨누고 칼을 휘둘렀는데 우리를 그냥 살려둘 리가 없어. 이렇게 왜군을 따라간 조선인 포로들은 상당수가 규슈 지역의 농노가 되었다는 게 학자들의 추정이다. 돌아가기 싫었던 조선인 포로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조선에서 일본으로 파견한 사절들의 주요 임무는 이들 포로들에 대한 송환이었다. 1607년, 17년, 24년에 파견된 조선 통신사들은 이름부터가 쇠환사였다. 이는 끌려간 자들을 데리고 오는 사신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1607년부터 43년 사이에 조선 포로들의 귀환 사례는 63건으로 총 6,323명이 조선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이는 전체 포로 숫자의 10%도 안 되는 수치였다. 송환된 수가 적었던 것은 막부의 비협조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사실 조선인들 스스로 돌아가기를 거부했던 것도 동시에 똑같이 커다란 이유였다. 그도 그럴 것이 전쟁이 끝난 지 10년, 20년이 지나 호련이 나타나서는 자, 다시 조선 땅으로 돌아가자 라고 했으니 이미 일본 땅에서 기반을 잡고 살아가던 조선인들에게는 오히려 거부감만 들었던 것이다. 이런 자료는 우리나라 문헌에도 많이 나타난다. 광해군 7년인 1617년 종사관으로 일본에 다녀온 이경직은 부상록이라는 글을 통해 이 놀라움을 전했다. 돌아가자고 하면 얼른 따라올 줄 알았던 사람들이 문구적거리며 당초에 나서려 하질 않았다. 그나마 15세 이후로 포로가 된 자는 돌아가려는 마음도 조금 있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자애들 모두 다시 조선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네. 거참 난감한데요. 지금 조선은 먹고 살기가 어떤가요? 제가 떠날 때만 해도 전쟁으로 난리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괜찮은 건지. 하지만 그보다 나이가 어렸던 사람들은 이미 일본 생활에 동화되어 돌아갈 뜻이 전혀 없음을 밝혔다. 싫은데요. 전 안 갈 거예요. 조선 땅이라고는 기억도 안 납니다. 거기 가면 뭐래요? 아는 사람도 한 명 없는데. 이랬던 것이다. 물론 양반 출신들은 도망을 쳐서라도 적극적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포로로 잡혔다가 탈출한 정이득이 쓴 월봉 해상록에는 뗄나무꾼 신세로 내몰린 조선 포로들의 한숨 서린 이야기들이 나온다. 하지만 당시 조선의 인구 구성만큼 포로 중에서 양반의 수는 10% 정도에 불과했고 90%는 돌아가봤자 천대받는 양민과 노비 신분이었다. 여기서 양민이라 하면 상민을 말한다. 그래도 돌아가려는 생각이 있는 자들은 일본에서 날품팔이꾼으로 경제적으로 고생하고 있던 자들이 대부분이었다. 가면 정말 땅도 주고 집도 주는 건가요? 하지만 사는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조선에는 양반들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가봤자 살기 힘들어요. 다시 돌아가서 노비로 살라는 말인가? 여기에 일본 영주들은 겁도 주고 회유도 했다. 조선으로 돌아가면 너희들은 죽거나 유배를 당한다는. 속으면 안 됨. 거기 가서 평생 노예로 지낼 바에는 여기서 그냥 평범하게 농사 지으며 사는 게 훨씬 낫다니깐. 이와 비슷한 기록은 당시 일본 통신사로 간 강홍중의 동사록에도 나온다. 붙잡혀온 사람들은 처음에는 맨손으로 왔지만 10년 가까이 지내면서 재산이 늘고 생활이 편해져서 좀처럼 돌아가려는 이들이 없었다. 여기에 확인되지 않는 루머도 나돌고 있었다. 일전에 조선으로 귀환한 사람들 모두가 노비가 되었다지 뭔가. 이런 소문까지 퍼지자 일본 현지에서 이문창이라는 조선인은 이렇게 한탄했다. 조선에 돌아가도 좋을 건 하나도 없구나. 그러자 귀향하려는 사람들 숫자는 더욱 줄어들게 되었다.
여기에 조선이란 신분사회의 완강한 도덕적 가치관을 따지지 않을 수 없었다. 아, 양반이란 작자들이 어떤 자들인데? 우리가 외놈들 도와서 총질하고 부역했던 과거를 덮어둘까? 그러게,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 않은가? 외놈들 포로라는 꼬리표만 평생 쫓아다니겠지. 이런 이유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으나 이후 처벌이 두려워 가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이에 일본인 학자 요네타니 히토시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비꼬기도 했다. 조선이 포로 송환에 집착했던 것은 국가의 체면 때문이지 포로들이 불쌍해서는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조선 조정은 그런 포로들의 불안감을 이해하고 이례적으로 혜택을 베풀고 있었다. 전쟁으로 인구가 대폭 줄어서 사람 한 명이 아쉬웠던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어느 나라나 인구가 곧 국력이었다. 실록에선 이렇게 쓰고 있다. 그들의 죄를 사해주고 부역을 면해주고 노비들은 면천시켜주고 호구지책을 완벽하게 해줘서 무사히 살도록 해주었다. 때문에 쇠환된 자들은 모두 친족들과 만날 수가 있었고 다시 조선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소식들이 당연히 제대로 일본까지 전해질 리가 없었다. 만약 전해지더라도 조선인 포로들은 쉽게 믿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조선이라는 신문제 사회가 만든 자업자득이었다. 그러게 프로파간다를 좀 잘했어야지. 또한 기술자들은 매우 우대받았다 한다.